네, 7번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친숙하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 스윙을 배울 때도 이 7번 아이언 가지고 배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코스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또 이게 페어웨이에서 세컨샷을 할 때 7번 아이언 가지고만 또 샷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의 친형이 이제 같이 이제 라운드를 하는데 구력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150m에서도 7번, 140에서도 7번, 130에서도 7번, 뭐 100m까지 그냥 다 7번을 쳐요. 그래서 스코어가 8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 좀 알려달라고 또 했어요. 너무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7번만 가지고 이렇게 쳤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본인은 다른 거를 안 쳐봤대요. 네, 너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이렇게 7번 아이언 가지고만 또 샷을 하면 또 이런 또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걸 오늘 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머리 올리러 가서 처음으로 3번 우드를 쳐봤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처음 배울 때 7번 아이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니까 쳐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뜯지도 않고 가서 필드에서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분 꽤 봤어요. 딱 클럽 3개만 쓰나 봐요. 7번 아이언, 3번 우드, 네, 3번 우드, 드라이버, 퍼터 이렇게. 그래도 3번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잘하셨네요. 3번 우드가 그래도 가장 어려운 클럽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처음부터 치셨으면 아주 잘하셨네요. 네, 그래 이제 자, 오늘 이게 7번 아이언으로 한번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샷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이 7번 아이언을 코스에서 칠 때 이제 편하게 치면 150m 정도 봅니다. 이 150m에서 샷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그 코스 상황을 보면은 144m 정도의 이제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0m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50m 정도 샷이 나갔네요. 조금 이제 오르막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래도 150m까지 나갔네요. 자, 이렇게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150m 7번 아이언은 샷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샷이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죠. 가끔은 또 8번 아이언을 쳐야 되고 또 오르막 상황이 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150m인데 오르막 상황에서 샷을 한다고 했을 때 8번 아이언으로 오르막 상황에서 샷을 한다고 했을 때 130m의 오르막 5m 정도 보면은 보통 8번 아이언을 저는 잡아요. 8번 아이언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아이언 가지고 샷을 해보면 제가 한번 8번 아이언 가지고 샷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벙커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가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벙커 뒤를 넘겨야 되는 상황으로 했을 때 8번 아이언을 잡고 샷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8번 아이언 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 벙커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 네, 사실 클럽은 8번 아이언 거리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캐리 거리라는 게 있어요. 떠서 가는 거리가 이제 캐리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리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줘야 돼요. 벙커 뒤에 핀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 떠서 가는 거리가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7번 아이언을 130m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130m에 지금과 같은 벙커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면은 130m 그대로 7번 아이언을 잡고 치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캐리 거리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벙커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8번 아이언이나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벙커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클럽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요. 한 클럽 더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리고 한 클럽 더 여유 있게 잡으시고 좀 더 띄어서 치는 샷을 할 거예요. 그래야 캐리 거리가 좀 많이 나가요. 일단 공을 띄우려면은 임팩트 순간에 이 클럽 이 헤드가 좀 더 이게 뉘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각이 쓰면은 공이 안 뜨겠죠. 그렇죠. 좀 더 뉘어서 들어와야 돼요. 네, 뉘어서 들어온 상태에서 맞으려면은 공이 가운데나 오른발에 있는 상황보다는
공이 왼발의 위치를 시켜야 공 위치가 자, 왼발의 위치를 시켜야 공 위치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 위치를 이렇게 왼발의 위치를 시켜야 클럽 헤드가 좀 뉘어지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샷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안 그러겠지만 이분께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볼을 뭐예요? 중앙에 놓고 말이죠. 네. 볼이 중앙에 나오는 상태로 볼 띄우려고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네, 그런 행동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행동이네요. 그런가요? 근데 그런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볼을 좌측에 놓으면 되는데 중앙에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띄워 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에 놓고 손을 있는 것보다는 볼 좌측에 놓고 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예, 좌측에 놓고 쳐야 손이 뒤집어지면 또 뒷땅이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공을 좌측에 놓고 쳐야 좀 더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이게 스윙을 하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그립이에요. 이 그립이 내가 일반적으로 평소 잡던 그립을 잡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빨리 닫힐 수가 있어요. 예, 빨리 닫히게 되면 또 공이 안 뜨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의 위크 그립을 잡고 제가 평소 그립은 약간 이렇게 돌려잡거든요. 자, 이렇게 약간 돌려잡습니다. 그런데 공을 띄우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위크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공 위치는 왼발에 놓고요. 그리고 그립은 위크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위크 그립을 잡고 셋업을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공을 띄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실 때 스윙할 때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칠 때 머리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머리가 나가면은 다시 또 클럽 헤드가 또 각이 서게 되겠죠. 공이 안 뜨죠, 그러면. 네, 그래서 머리를 이 오른발의 위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공의 위치는 왼발, 그리고 그립은 위크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샷을 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공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을 띄우지만 또 공을 낮게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7번 아이언 클럽으로 공을 이렇게 띄어서 쳤잖아요. 네. 근데 낮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낮게 치는 방법은 자, 공을 왼발에 놨죠. 띄울 때는. 네. 네, 왼발에 놨습니다. 근데 왼발에 놓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을 오른발에 놓으시면 돼요. 네, 공을 오른발에 놓고, 자, 오른발에 놓고 셋업을 하시면 마찬가지 클럽 페이스는 각이 그만큼 서 있게 됩니다. 네, 서 있게 된 상태에서 셋업을 하고, 여기서 어프로치 한다는 느낌으로 이 체중을 약간 왼발 쪽에 조금 두세요. 왼발 쪽에요? 네, 약간 왼발 쪽에 두세요. 왼발 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죠. 네, 이 상태로 백스윙을 들고 공을 이렇게 치면은 이 탄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샷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거리가 길게 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네, 거리가 좀 길게 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티샷을 하면은 뭐 잘못 맞아서 또 거리가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홀 자체가 길어서 또 이게 거리가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 샷이 잘못 가게 돼서 뭐 러프나 좀 긴 풀에 좀 박혀 있다, 들어가 맞아요. 있다. 네. 러프에 가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죠. 왜냐면 방향 조절을 잘 못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러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러프에서는 우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죠.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무조건 아이언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야지 좀 멀리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려요? 저는 첫 홀부터 무조건 멀리 가야 돼, 이 생각으로 치는데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고요. 멀리 가지 말고 멀리 가는 쓰세요. 그게 정말 나을 것 같아요. 또 아재 신준 프로님 나왔네요. 예. 멀리 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일단 끊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스코어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멀리 보내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팔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스코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틸리티를 잡고 샷을 해버리면은 유틸리티나 아니면 뭐 오버 아이언 뭐 그 네. 정도의 샷을 해버리면은 사실 그런 긴 클럽은 평소 이 페어웨이 좋은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러프에서 그거를 해버리면 그 클럽을 쳐버리면 안침반도 못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 가장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죠? 네, 맞아요. 거리는 지금 187m의 오르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제 기준으로 유틸리티를 칠 수 있는 거리예요. 쳐야 되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이럴 땐 정말 뭘 잡아야 되나요? 지금 사실 또 화면상에는 이렇게 갈대숲이 있어서 그린이 안 보이지만은 네. 막상 가서 서서 보면 이게 그린이 또 보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느끼면은 내가 왠지 저거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앞에 또 벙커까지 있어요. 벙커까지 있죠. 네. 어쨌든 그래도 멀리 한번 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신영 아나운서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때도 이 7번 아이언이 또 해결을 해주죠. 팔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끊어가세요. 그래서 자, 이 7번 아이언이 으로 아까와 같은 그런 트러블 샷을 하기 위한 낮게 치는 샷을 똑같이 레이업을 해주세요. 네, 레이업을 샷을 해주면은 자, 이런 상황을 좀 더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형태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이스 돼요. 아웃. 네, 이렇게 해서 레이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틸리티를 잡으면 뭐 운이 좋게 잘 맞아서 그린에 온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골프는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확률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때는 제가 스윙을 사실 다 하진 않았습니다. 150m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거의 하프 스윙으로 레이아웃을 했어요. 이 하프 스윙을 자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는 똑같습니다. 어드레스는 똑같고 공 위치도 오른발 다 똑같아요. 자, 네. 거기서 백스윙을 올릴 때 이 클럽 이 샤프트의 위치가 이 측면을 보면요. 이 샤프트의 위치가 이 하늘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왼손- 하늘 향해 있네요. 네, 왼손 엄지 손가락이 이 천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따봉 생각하세요. 따봉. 따봉.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로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도 결국엔 몸 뒤로 가요. 그래서 내 평소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클럽을 좀 더 가파르게 내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뒤로 가버리면은 너무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은 조금 가파르게 오기가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공을 바로 보내기는 좋지만은 이렇게 좀 공을 각을 세워서 칠 때 좀 가파르게 일단 공의 임팩트가 여기서는 우선이거든요. 방향보다는 임팩이 우선이기 때문에 각을 최대한 엄지가 천장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서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프 상황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앞바람인 상황이랑 네. 디봇에서 이런 상황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바람일 때 일단은 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100m에 앞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150m, 140m 지금 거리가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쳐야 되는 그 거리 상황에서 앞바람이 좀 많이 강하게 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을 띄우면 띄울수록 바람의 저항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지기 때문에 내 공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 갈지 예상을 못 합니다. 가끔은 밑에서는 이 앞바람이 불어도 또 반대로 위에서는 아주 높은 이 공이 올라가는 위에서는 막 옆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공을 낮게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공을 샷을 한번 해보면요. 자, 오른발에 놓고요. 똑같이. 그래서 자, 이렇게 낮게 공을 치면은 바람의 영향에 상관없이 공을 이렇게 제거리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디봇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디봇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봇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아까 클럽 헤드가 이 샤프트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샷을 백스윙을 하셔서 공을 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위를 네. 향해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코스 맞바람이 네. 불 때 네, 볼 낮게 치면 네. 그래도 맞바람이 부니까 볼이 많이 구르진 않겠죠? 맞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르지만 그게 평소만큼 그렇게 많이 구르진 네. 않죠. 네, 좀 맞아요. 걱정하실 게 그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나 내 볼은 많이 구르는데 혹시 낮게 치다가 아, 더 굴러버릴까 쭈글쭈글 봐. 굴러서 넘어가지 않느냐. 음. 네. 근데 그래도 맞바람 불면은 많이 안 넘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굴러가는 사람들의 이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또 코스 공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공략이라는 게 있으면은 지금의 이제 저런 코스 상황에서 아까 코스 상황에서 지금 벙커 뒤에 핀이 있었잖아요. 벙커 뒤에 핀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벙커를 보고 바로 치는 게 아니고요. 이 벙커 좌측을 또 공략을 해서 좀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벙커 좌측을 보고 샷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냥 내가 그냥 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약간은 좌측을 지금은 이제 벙커 쪽을 바라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벙커를 넘기는 것보다는 사실 코스로 내가 공이 좀 앞바람이 불고 또 런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좌측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세요. 네, 좌측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벙커 방향인데 제가 셋업을 좀 더 좌측을 향하고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안전하게 치세요. 좌측으로. 네, 좌측에 벽이 있잖아요. 네. 벽 맞고 내려와서 또 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코스 지형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코스 세팅이라면은 지금 우측에 벙커가 있고 우측 오비가 있고 낭떠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공략을 할 것 같아요. 핀을 본다기보다는 네, 지금과 같이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한 이 정도 네, 한 이 정도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핀이 여기 있는데 벙커에 걸리잖아요. 벙커 선상에 약간만 네. 밀리면은 벙커고 그리고 그 또 밑으로는 이게 내리막이 이제 낭떠러지라 오비가 날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좌측을 보고 내가 이 편한 클럽 이 7번 아이언 가지고 거리상으로는 8번 아이언이지만은 이렇게 좀 더 내가 정확하게 쳐야겠다. 그리고 앞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7번 아이언 가지고 샷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약간 밀렸는데 오히려 밀려서 더 잘 됐죠. 네, 좌측을 봤는데 밀려서 오히려 더 핀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7번 아이언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트러블 상황에서 좀 내가 심리적으로 좀 편한 그런 클럽을 사용해서 레이업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모면을 해야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